자, 지원 학과 이름이 어떻게 되죠? 전 경영학과입니다. 이름. 아. 자네 이름. 손정우입니다. 서울대 일반 전형. 예. 그래. 크게 두 개의 수리적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 질문은 그치? 연립방정식에 관한 문제지, 그치? 예. 그래서 문제 1번부터 자네가 점검해서 결과까지 얻어낸 과정들 설명해서 최종적 결과까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일단 1번에서 결과물은 어떻게 돼? 최대값은? 최대값은 4루트 2가 나왔습니다. 4루트 2. 어떻게 4루트 2라는 값이 나오게 됐는지 한번 설명해 볼 수 있겠어요? 우선 위에 지문을 차례대로 읽어보면은 먼저 P1의 좌표가 A1, B1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한 게 A2, B2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저는 A2가 B1이라는 것을 알고 또 B2가 A1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밑에 2번 식의 그 A2를 저는 하나의 문자를 간소하기 위해서 저는 A2라는 것을 B1으로 바꾸었고 B2라는 것을 A1으로 바꿔서 문제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또 지문에 있는 제시된 글을 읽어보니 그러니까 1번식 그리고 2번식 둘 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지 않도록 하는 영역이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이 두 식에서 모두 판별식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판별식을 사용했는데 그래서 그 식이 첫 번째 식은 A1의 제곱 마이너스 4B1이 0 이하 이렇게 식을 잡았고 2번 식에서는 B1의 제곱 마이너스 4A1이 0 이하라는 식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두 식을 저는 그 연립부등식이라는 개념을 활용해서 저는 이 두 가지를 더했습니다. 그래서 A1의 제곱 플러스 B1의 제곱이 그러니까 그게 A1의 제곱 마이너스 4B1 플러스 B1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0 이하라는 식을 얻어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식을 바라보니 이것은 A1을 X라 생각하고 B1을 Y축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 식은 원의 방정식과 똑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원의 방정식의 형태로 만들어 봤을 때 A1-2의 제곱 플러스 B1-2의 제곱이 8 이하라는 식을 얻어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맨 마지막 부분에 두 점 P1과 P2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래서 이 식을 그 두 점 사이의 거리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을 사용했을 때 A1-B의 제곱 2의 루트 2 곱하기 A1-B의 제곱이라는 식을 얻어냈고 그래서 풀어보면 루트 2 하고 절대값 기호 그 다음에 A1-B1이라는 식이 어떤 미지수 K 값이라는 것에서 저는 일단 식을 하나 구했습니다. 그래서 절대값을 풀어보면은 두 가지 식이 나오는데요. 하나는 B1은 A1 플러스 루트 2분의 K 그리고 또 두 번째 식은 B1은 A1 마이너스 루트 2분의 K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똑같이 B1을 Y로 그리고 A1을 X로 치환을 하면 이건 직선의 방정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요구했던 것은 그러니까 이 직선이 일단은 Y 절편이 일단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동하는 것과 그 원의 방정식과 만나는 원의 방정식이 이 직선과 이 원의 방정식이 만나는 그런 거리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한 건데 그래서 저는 이 직선과 그러니까 이 원의 방정식과 만나면서도 가장 먼 거리는 그러니까 원하고 직선이 접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직선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을 활용해서 저는 식을 구해봤는데요. 그래서 나온 결과가 그게 K라는 그 거리값이 4루트 2 이하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최대값이 4루트 2라고 결과를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네가 얘기하는 원의 반지름이 4루트 2라는 얘기야? 결국은?
예,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다음에 문제 2번. 네. 문제 2번은 저는 케이스를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케이스는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이 조건문에서 연이은 두 좌석에 학생이 앉은 경우에는 앞좌석에 앉은 학생의 키가 더 작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이 조건을 위해서 세 가지 케이스를 만들어봤는데요. 첫 번째는 모두 떨어져 앉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는 두 명만 붙어 있고 한 명은 떨어져 앉는 경우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모두 붙어서 앉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를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케이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모두 떨어져 앉기 때문에 그러니까 키의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세 자리에 학생들을 먼저 배열을 합니다. 그래서 3팩해서 6이라는 값이 나왔고, 여기에서 이제 그 남은 6개의 자리를 저는 빈 자리를 그 사이에 그렇게 집어넣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앉은 자리를 두고 그 사이, 그리고 그 공간들의 그 빈 좌석을 채워넣는 것을 생각했는데, 그래서 저는 우선 모두 떨어져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세 명 사이에 그 세 명 사이의 공간이 두 개가 남습니다. 그래서 두 공간에는 무조건 한 개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일단 최소한 사용돼야 되는 경우는 자리는 5개입니다. 아이들 3개, 그리고 그 사이에 들어갈 공간 2개, 그리고 남는 4개가 마음대로 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개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그러니까 그 맨 첫 번째 아이 앞, 그리고 첫 번째 아이와 두 번째 아이 사이 공간, 그리고 두 번째 아이와 세 번째 아이 공간, 그리고 맨 뒷자리 아이의 뒤 공간, 이렇게 4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상황이 중복조합의 상황이랑 똑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구분이 없고 또한 그 자리가 중복해도 된다는 점에서 저는 중복조합이라고 느껴서 저는 중복조합을 사용해서 4H3 4 해서 나온 값은 35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의 경우의 수는 35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 두 명이 붙어서 앉는 경우,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먼저 붙을 사람 그리고 떨어질 사람을 정하는 것을 전 우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명을 고르는 방법을 조합을 통해서 상 컨비네이션 2라는 값을 통해서 3가지라는 게 나왔고, 우선 3가지를 정했으면 이제 그 아이들을 앉혀야 되는데, 근데 일단 2명이 붙었기 때문에 그 둘은 이미 키의 순서에 따라서 이미 자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바뀔 필요가 없죠. 그래서 먼저 그 2명의 학생을 앉히고, 그리고 또 그 첫 번째 아이를 그 다음에 앉히는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2명의 아이가 앉은 그 뒤, 그리고 앞에 이렇게 앉아서 2가지, 그래서 3 곱하기 2라는 값이 여기까지 나왔고요. 그리고 일단 3명이 모두 붙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2아이와 한 아이 사이의 공간에 빈자석이 무조건 하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최소 있어야 되는 자리는 4좌석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이제 그 빈 좌석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총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똑같이 적용하면은 3H5 해서 21 하고, 그 다음에 애초에 구해놓은 3 곱하기 2라는 값에서 곱하기를 해주면 21 하면은 126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모두 붙어서 앉은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이 모두 앉았는데 키의 순서에 따라 이미 위치가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따로 제가 배열을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 가지, 그리고 그 남는 좌석이 6가지를 배열하는 방법은 맨 뒤에 아이 뒤, 그리고 맨 앞자리 아이의 앞, 이렇게 2가지 그 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배열하는 방법 2AC6 해서 7가지 했습니다. 그래서 총 합하면 126 더하기 35 더하기 7 해서 168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래. 혹시 문제 풀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어떤 점이야? 전에 풀어가면서. 딱히 무난하게 풀린 것 같아? 네. 그래. 만일 문제 1과 같은 상황이 2차원 평면이 아니라 네. 3차원 공간까지는 쓰면 안 되겠구나. 그래, 일단 여기까지.